이게 오늘 배운 범위까지만 딱 들어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걸 좀 골라내라고 했는데, 오늘 배우지 않은 것까지도 끼어있는 지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 자, 1번을 보면 틀린 거 오라 그랬죠? 1번 실무상, 이건 재판 실무상. 우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행정소송을 해야 돼? 민사소송을 해야지? 민사소송. 1번 맞아요. 2번은 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권한 부여받은 토지공사는 스스로가 대집행하는 권리 의무자지. 응? 이건 뭐 공무원의 지위에서 무슨 이게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 대집행 잘못해가지고 위법하게 손해 끼치면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하는 거 아니다. 3번은 입법, 법 만드는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한 경우에 법률이 위헌인 경우 입법 행위는 위법이다. 이거 X. 응? 자, 이거 어떻게 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애시당초 어떻게 만들었어? 헌법에 위반되는 게 명백한데도 헌법 위반한 걸 명백히 알면서도 그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법한 입법 행위로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자기는 헌법에 맞게 만든다고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위헌 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의 법 제정 행위를 국가배상 인정되는 고의과실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배상 책임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응? 원칙적으로 위법 아님, 예외적으로만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응? 예외적으로 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 처음 뭐 만들 때부터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걸 명백하게 알면서도 그 법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입법행위로 인정돼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원칙은 위법이 아니야.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판정나더라도 원칙은 위법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위법. 응? 그래서 3번을 답을 해야 돼. 아까 우리 판례 읽었어. 3번이다. 4번은 그렇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국가가 행하는 입법행위, 행정작용, 또 재판하는 작용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은 그렇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였고. 문제 2번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 손해를 입힌 것 누가 배상 책임자냐 이거지? 피해자 누굴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돼? 국가배상법을 기준으로 본 그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이건 국가 공무원이 아니잖아. 서울시 공무원이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배상 책임자입니다. 경찰은 아무 상관없고. 응? 그래서 서울특별시, 즉 서울시가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시 공무원 돼가지고 가해자가 돼. 누가 배상 책임자야? 인천시. 시장이 아니야. 인천시장이.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배상 책임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배상 책임자입니다. 응? 자, 3번은 국가배상 책임요건 옳은 거 그래. 1번 맞지? 공무 위탁받은 사인도, 응? 그리고 위탁받은 사무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일지라도 상관없고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에 해당이 돼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자가 되죠. 1번 문제였고, 아니구나. 틀렸네. 1번 해당하지 않는다고 끝말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일지라도 포함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다. 1번 X. 2번은 또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는 공법적인 업무라면 그것이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인 작용이든 공법적인 업무는 다 직무에 포함시키지만 사경제 주체로서는 활동은 그건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직무로는 포함 안 시키고 민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죠. 따라서 사경제 주체로서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 근데 포함된다 그래서 X. 3번은 이거 인사 업무 담당하는 신분이 공무원자가 서류 위조, 직무행위냐 아니냐가 문제된 거지? 실제는 아니지만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 그래서 두째 줄부터 틀렸지. 중간에 실질적으로는 직무에 속하지 않는 건 맞아. 하지만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 따라서 국가는 배상 책임 져야 된다. 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X.
답은 4번이야. 아까 공부했지? 군산시에서 유흥주점 화재 났는데 질식 사망. 근데 여기서 뭐야? 여기 보면 뭐 시정명령도, 그러니까 불법 용도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이거 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 안 한 거, 이거하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 없다. 이게 판결이었잖아.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4번 정답.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 어때? 공무원은 뭐 법률 전문가나 행정공무원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법은 알아야 되고 또 필요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기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법도 알지 못하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필요한 공부도 안 해서 법 해석 잘못하고 집행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과실 있다. 그럼 1번이 그거지? 근데 어떻게 돼? 여기 봐, 앞부분에 공무원이 관계된 법도 알지 못하거나 법 해가서 잘못된 거면 행정공무원일지라도 과실 인정이야. 근데 끝에 가서 뭐야? 과실 인정할 수 없다 그랬지? 우리가 두 가지란 말이야.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했는데 이게 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가 해석도 막 학설 판례가 막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견해가 가장 타당해, 그래가지고 그 견해를 따라 해석하고 집행한 경우 이때는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그런 경우도 아니야. 일반적으로 뭐 복잡한 법도 아니고 근데 자기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법인데도 그것도 법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해갖고 해석 잘못하고 집행했다면 행정공무원에도 과실이 있다 이거잖아. 이게 두 가지로. 1번 X. 2번은 항고송에서 취소됐다? 그럼 위법하다고만 인정이 됐다.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니까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번이 정답. 3번 어디가 틀렸어? 주관화가 아니라 과실을 판정하는데 객관적으로 판정하지 객관화 경향이야. 객관화 경향. 4번은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고 비권력적 작용이라도 공법적인 업무라면 직무에 포함시키지.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공무원의 직무에는 포함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권력적 작용만이 아닙니다.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합니다. X. 사경제적 작용만 제외하는 거야. 5번은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꼭 직무행위에 속하는 거야만 하는 건 아니죠. 실질적인 건 안 따지고 외관상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답.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아니 법에 위반된 내용에 조치하는 것만 위법이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안 지켜도 그것도 위법이잖아. 1번 문제 없고 절차만 안 지켜도 법령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입법작용도 직무에 포함되지 입법, 행정, 사법작용 다 들어가는 거. 3번은 배상되는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정신적인 손해도 다 배상 대상인 손해에 포함되고. 4번 요거는 오늘 공부 안 한 건데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대. 그러니까 분명히 공무원에 의해서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 수행 때문에 피해 입은 건 맞는데 어떤 공무원에 의한 피해인지 공무원 누군지를 밝힐 수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장 쉬운 예가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막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시위대 한 사람을 막 발로 밟고 막 구타했어. 폭행했어. 근데 누가 폭행했는지 밝힐 수가 없어요.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를 밝혀내질 못해. 그래도 어떻게 돼? 공무원에 의한 피해다. 이것만 인정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어요.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 꼭 찍어내야만 되는 건 아니야. 그걸 못 찍어내도 공무원에 의한 피해다. 이것만 인정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는데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거 다음 시간에 금방 할 거. 그 다음에 문제 6번 틀린 거 고르래. 그치.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에 따라 별도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하는 거야. 일반법이야. 맞아. 2번이 틀렸어. 무과실 책임인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어야 되고 그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서 과실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과실 책임주의. 응? 잘못이 있어야 돼요. 무과실이 아니에요. 과실이에요. 과실 책임. 응?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서 2번이 정답. 네. 과실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상호 보증. 그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서로 손해배상 해준다는 상호 보증이 있어야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맞고 4번은 국가배상 책임을 공법상의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이건 다수 학자들의 견해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은 공법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건 공법적인 책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종법상의 권리고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 이게 이제 학자들의 다수 학자들의 견해. 근데 두 번째 주는 판례는 어떻게 돼? 재판 실무가 판례 태도만 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지. 국가배상법은 사법에 속하는 법이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러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문제 7번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의 과실. 자, 1번 어떻게 돼? 해당 같은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 그지? 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1번 맞고 2번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과실도 있다고 추정된다. 응? 사실 요거는 X 1번이 답이에요. 1번. 응? 2번은 조금은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하겠는데 가장 확실한 건 판례 입장과 가장 부합이란 말은 합치라는 뜻이야. 판례의 태도하고 가장 합치되는 입장은 1번입니다. 1번.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1번만 알아두면 돼요. 자, 문제 8번은 틀린 거 1번. 공무 위탁받은 사인도 넓게 공무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가 국가배상법 적용되는 거고 맞고 2번. 자, 국가가 법을 안 만들어서 피해를 봤다? 그 입법 부작위. 그런데 국가에게 국회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됐을 때 안 만들면 그게 위법이지만 어떤 특정한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 안 만들었다고 위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구체적인 법 제정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잖아. 그게 핵심이고 3번은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이게 직무 집행한 행위였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뭐라고 했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을 갖고 판단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 행위냐 직무 집행에 속하는 행위냐 이런 건 안 따진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 행위여야 한다. 그거 상관없다니까? 오로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 응? 이걸 가지고 그럼 아까 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들 뭐 인사 관련 서류 위조한 거 있잖아. 그거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 행위야? 아니잖아. 그렇지만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잖아. 응?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론이 3번 맞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다 맞고 4번이 답인데 4번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이거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일단 아까 헌법재판이 제일 마지막 구제 절차지?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판을 했지? 기간 내에 청구를 했음에도 기간 지나서 청구한 거로 오인을 해서 각하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시정 절차가 남아있지 않아.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된다. 응?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논란거리가 있어. 뭐냐면 근데 이걸 오인을 하지 않고 정당한 기간 내에 청구했다고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청구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었대. 응?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이 원래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 이길 수 없는 건 이제 어차피 심사를 했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더라도 그래도 청구한 사람은 우리 국민으로서 뭐 받아보고 싶은 거야?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판단받을 기회조차 안 준 거잖아. 그러고 인해서 자기 정신적 고통받았다. 이거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재판받을 기회조차, 판정받을 기회조차 막아버렸잖아.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끝에 가면 더 이상 두 번째 줄에 만약 이거를 기간 지났다 하나고 기간 안 지났다 정당한 청구다 해서 받아들여서 본안 그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청구한 사람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즉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된다 판결한 사례입니다. 아까 그거를 언급 안 했었네. 거기 써 있는데 그거는 뺀건데 이걸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4번 끝에 가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문장이 설령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판단받을 기회조차 막은 이상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된다야. 그래서 8번에 그 뭐야? 7번에 2번 맞나? 7번에 1번이었고 8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9번은 틀린 거. 1번 아까 했다.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하는 행위는 설령 법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헌재가 위헌 이라고 판정하더라도 그걸 위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 단 예외. 뭐야?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법을 제정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률 잘못 만들었다고 판정이 나와도 그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맞고 2번은 또 나왔다. 일반적으로 법이 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공무원의 관련 법도 모르고 필요한 공부도 안 해가지고 법 해석을 잘못했다면 법률 전문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과실 있다. 근데 끝에 가서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 보면 그지 같아. 그지? 그냥 과실이 있다 그러면 깨끗할 걸.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꼭 이런 식으로 판결 문제 이런 거 많아. 그지 같아. 그렇게 쓰면 좀 더 유식해 보이나? 과실이 없는 건 아니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맞는 얘기입니다. 과실이 있다. 3번은 판사가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다시 시정받을 절차가 남아있는 이상 바로 그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된 거죠? 곧바로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한다니까 X.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4번은 말은 긴데 우리 공무원이 이제 행정처분을 했는데 뭐에 따라 한 거야 공무원? 두째 줄에 보면 부령이 정한 처분 기준. 그 두 번째 줄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 이게 성격이 행정규칙이란 말이야. 조직 상급기관이 정해서 내려보낸 행정규칙에 따라서 처분한 거라면 그대로 집행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5가 됐죠? 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 즉 위법에는 꼭 성문법 위반만이 아니라 불문법 위반을 포함해서 널리 그 공무원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다라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로 봅니다. 그 얘기죠? 넓게 인정한다. 그 다음에 맞고 2번. 우리 그 보훈처 담당 공무원이 그 국가 보훈 대상자로부터 뭐가 전화로 상담을 받고 안내를 해주는데 이거 이자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보증서 국가가 빚 갚는 걸 보증해 준다는 보증서를 이제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싸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싸게. 이걸 안 알려줬다는 거 이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걸 꼭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맞습니다. 결론. 그 다음에 3번.
3번이 틀렸지. 공무원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지켜서 했다면 적법한 직무집행한 거고, 그러면 적법한 직무집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겼더라도 응? 그 직무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안 돼. 응?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은 대학교 앞에 대학생들이 화염병 던지면서 시위를 한다? 그런데 경찰들, 뭐 정경들이랑 경찰들이 이제 시위를 막고 있어. 그런데 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 대학교 앞에 있던 약국에 화염병이 거의 떨어져 갖고 불이 났어. 약국이 다 탔어. 그래갖고 그 피해자인 약국 주인이 아니 이거 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이거 빨리 이거 제대로 안 막았다든지 아니면 그 화재 그 진압을 빨리 안 해갖고 자기 피해 입었다 이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 경찰들이 시위 진압하는 업무 이거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데 그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서 약국이 화재로 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법하게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이 잘못됐죠? 응?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는 아니 앞에서 법이 정한 요건의 절차에 따라서 직무 수행했다며 그러면 법령 위반 아니야. 결과가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X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 자 11번은 아까 기간제 교사한테는 왜 성과급 제외시켰느냐? 교육부 장관이 뭔가 규정 만든 거에서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지급돼서 빼는 거 이거 잘못이다 했는데 교육부 장관도 법률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이건 교육부 장관에게 잘못 없다 과실 없다 그지? 그거 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된다. 그 사건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11번은 옳은 거 오르래. 1번 땡.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도 다 배상 대상입니다. 정신상의 손해는 포함 안 된다 그래서 X지? 2번은 즉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 인정되는 때는 성문법 위반만 아니라 널리 법원칙 같은 이런 위반 객관적인 정당성 상실한 행위까지 다 포함한다. 응? 문제 없고 3번이 정답이야. 왜 틀렸어? 3번 11번에 3번 끝에가 옳은 거 오라 그랬어요? 그럼 2번이 답이지 뭐. 응? 2번이 답. 3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맨 끝에 가면 사경제적 작용 이거는 포함 안 해요. 그건 민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죠. 사경제적 작용 그거는 포함 안 된다. 빼야 돼. 그거는 빼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왜 틀렸어? 부작이라는 게 해야 될 의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작이지. 근데 법에서 뭐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할 때만 위법한 부작위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실제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면 그 구조조치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다. 그거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형식적 의미의 법령 성문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할 때만 이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한한다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즉 형식적 의미의 법령 성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할 때만 한정돼서 인정되는 거 아니다. 성문법에 명시 안 됐더라도 해야 될 국민의 구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12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은 문제 없고 2번 틀렸네. 이거 너무 쉽다. 그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잖아. 응? 판례를 기준으로 답해야 되니까 민사소송을 해야죠. 3번 사경제적 활동은 제외 맞고 그지? 4번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응? 이게 너무 쉽다. 응? 옛날에 교행직 좀 쉬웠어요. 따로 낼 때는. 이제는 따로 안 내. 교육행정직. 그냥 지방직 시험하고 똑같이 보니까 예전보다 비하면 교육행정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어려워진 거야. 응? 행정법 시험이. 그다음에 13번은
틀린 거 오로래? 적절하지. 자, 1번은 어떻게 돼? 출근 중에 사고 났대. 그럼 출근 중에 사고는 직무집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응? 직무집행하다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직무집행 행위로 봤는데 출근 중에 사고니까 결론은 뭐야?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맞습니다. 직무집행으로 관련된 행위로 안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되지. 부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에요. 사경제적 작용만 빠지는 거니까 2번도 맞아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행위 아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했어도 손해배상 청구성이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행위다. 그래서 배상책임 인정될 수 있어요. 같은 행위라도 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돼.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라서가 4번이 답이 되겠네? 4번은 간단히 말하면 뭐야? 거기에 첫째 줄에 재량준칙 나왔지? 다른 말 바꾸면 재량준칙 뭐의 한 종류야?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한 종류가 재량권 행사 기준 정해놓은 재량규칙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상급기관이 정한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했는데 나중에 위법이라고 판정 나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한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안 따라하고 오히려 징계받는 건데, 그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때 가서 과실이 인정된다? X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오로래. 1번 공무원에는 조직법상 의미. 이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응?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 가진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하는 역할. 그래서 신분은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이 행정 권한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우리 공무스탁사인 말하는 거야. 공무스탁사인도 포함하는 거죠. 응? 1번 문제였고 2번이 답이다.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웬만큼 하면 똑같은 얘기 맨날 나오는 거야. 2번 왜 틀렸어?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인데 왜 포함시켜? 응?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에 과실이 있다. 이 과실은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력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판단하지. 이거는 피해자가 공무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해 주려는 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다 들어있잖아. 그곳에 공무원의 범위를 꼭 신분상의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는 거, 직무집행행위냐 아니냐 판단하는 걸 외관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 응? 그것들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려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응? 또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응? 다 관련이 있죠. 4번은 이건 아까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15번은 자 OX로 하래. 그러면 1번은 기억은 뭐야? 재판 받았는데 승복이 안 돼. 그지? 더 이상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남아있지 않다면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밖에 없다. 배상 인정된다. 기억 5가 와야 돼요. 그죠? 여기에 포인트는 더 이상 불복 절차, 시정 절차 남아있지 않대잖아.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밖에 구제 방법이 없다. 맞고 니은은 여기는 국가에게 헌법에 의해서 뭐가 있대? 어떤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법 제정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그건 위법입니다. 위법한 입법 부작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 조건은 헌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만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위법이 되고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니은도 5가 와야 돼. 5 온 거 1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있네요. 근데 디귿의 의사에 결정난다. 디귿이 뭐야? 이거 오늘 안 배운 거야. 응? 안 배운 건데 이제 원래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제 판결인데 이제 만약 이런 거 있잖아. 아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직무 집행하다가 피해자가 되잖아. 그러면 다른 법이
보상해 주도록 돼 있으면 그 다른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 하잖아. 응?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피해자가 됐어. 응? 그래서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먼저 청구해서 보상을 먼저 받았어. 그러고 나서 또 손해배상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하는 거야. 그 보상받은 거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근데 순서를 바꿨어. 이 경찰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배상을 받고 그리고 다른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 또 해달라고 청구하.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하면 가능하대. 응? 왜 이런 판결을 내냐면 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따로 법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도록 한 게 사실상 이거 잘못된 법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헌법에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응? 순서를 바꿔서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해법은 아니야. 이 규정 실질적으로 잘못 만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라서 없애야 돼. 근데 헌법에까지 규정을 해놔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해서 개정을 해야만 없앨 수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또 헌법 맨날 개정을 얘기를 하지만 맨날 정치적 이유로 개정이 막히는데 이제 개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헌법이 옛날에는 헌법 드립다 많이 고쳤어요. 우리나라 뻑하면 고쳤어. 맨날 무슨 이유로? 정권 그 권력자 욕심 때문에. 응? 그래갖고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는 대통령 딱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헌법 고쳐가지고 뭐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고쳐놓고 또 그 다음에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 때 영구히 대통령 될 수 있게 길 열어놓고 응? 했던 거지. 이승만 정부 때도 원래 헌법에 대통령 2번만 할 수 있어요. 임기 4년에 2번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만은 예외로 한다. 완전 막 평등원칙 어긋나는 거 아니야? 왜 초대 대통령만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응? 막 계속 할 수 있어? 하여튼 옛날 권력자들 욕심 때문에 헌법 많이 고쳐갖고 1987년 80년대 될 때까지 40년간 헌법 9번이나 뜯어 고쳤어. 8번이나 뜯어 고쳤다가 이제 마지막 헌법 개정한 게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되면서 그때 87년 12월 달에 이제 헌법 개정한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개정인데 그때부터 벌써 4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준 거 헌법도 고쳐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또 이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네. 옛날에 그렇게 꼭 하면 고치던 거예요. 권력자 욕심 때문에 그게 또 고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한 번 하면 5년만 딱 한 번 하게 돼 있잖아. 이거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대통령 선출된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데 이 사람한테 한 번 5년 또 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역사의 경우에 너무나 장기 집권을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해놨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4년 한 번 당선되면 4년 하고 또 다시 출마해서 또 당선되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2번 정도까지 4년 한 게 이거는 뭐 다 공감대를 이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뭔가 추가로 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치면 또 뭐가 돼? 무슨 정부의 정부 구조, 권력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야. 여당 야당 간에 지네들의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되고 늦어지는 거지. 자 어쨌든 뭐 조만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디귿은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먼저 군인 등이 피해자인 군인 등이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고 그다음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그건 허용합니다. 순서상. 근데 그 반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먼저 청구해서 받고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응?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셋째 줄에 아니 먼저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았잖냐. 근데 왜 딱 또 법이 정한 보상을 또 청구하냐. 이거 거부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디귿도 5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응? 리을은 뭐야? 아,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첫째 줄에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는데 가벼운 잘못, 경과실만 있대요. 이 중요한 단어가 경과실이에요.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응? 공무원이 직무를 위법하게 하긴 했는데 그 공무원에게 가벼운 잘못, 경과실이 있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응? 그러면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은 국가만 있어. 그 피해자는 국가한테 청구해서 받아가야 돼. 그리고 공무원한테는 청구할 수 없어요.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어.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으면. 그런데 오해가 빚어서 이제 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데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청구한 거야. 응? 그러면 이 공무원은 배상 안 해도 되거든? 배상 책임 없어요. 경과실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무원이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 그 배상할 돈은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되는 건데 공무원이 배상을 해준 꼴이 돼. 그러면 공무원은 내가 배상할 게 아닌데 내가 배상을 해줬다. 그러니 국가가 배상해줘야 될 건데 그래서 국가한테 내가 배상해준 돈 물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물어주지 않을 돈을 공무원이 국가 대신 물어줬다면 국가에게 그 돈 물어준 돈을 배상해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응? 그래서 다 맞는 얘기야.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거. 16번은 간단하다. 판례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인정 안 한 경우 고르래. 그죠? 1번 말이 길어. 끝에 가면 의용소방대원 인정 안 했지? 오늘 아까 공부하면 의용소방대원 또 시형버스 운전기사 그 다음에 아까 한국토지공사 인정 안 한 거 있지?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많이 내. 의용소방대원은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청소차 운전기사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교통할아버지는 다 공무원으로 인정했어요. 1번이 정답. 17번은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래. 기억번 둘째 줄에 뭐야? 불복 절차나 이제 시정 절차가 없을 때는 국가 배상 인정한다. 기억 5. 니은은 응? 이건 뭐냐면 읽어보자. 형벌에 관한 법이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서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이 나기 전 그 법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 내리기 전이라면 그 법은 효력이 있는 법이고 그럼 공무원들은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위헌 선언되기 전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이러니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없지? 그러면 볼 수 없다. 니은도 맞는 거예요. 그럼 두 개씩 적시는 옳은 거 2개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기억 니은 1번이 답이네. 응? 그럼 1번은 답하고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키워드 딱 나. 토지공사는 그 스스로가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대집행 잘못해서 손해나면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자지 뭐 공무원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해당한다가 잘못된 건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입니다. 응? 틀렸고 리을은 어떤 행정처분이 첫째 끝에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됐다. 그럼 위법한 행위였다는 것만 인정받았지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아직 거기서는 판정 안 난 거지? 그건 별도로 판단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취소 판정 내렸더라도 그것만 갖고 바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끝에 가니까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바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아니야 셋째 줄이. 그거 잘못된 거지. 응? 그래서 틀렸어. 자 1번이었고 10 여기 번호가 잘못 뭐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 16번이 아니고 번호가 18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왜 이 문제 구성을 하다가 3번 4번은 오늘 배운 거하고 배우지 않은 그 판례가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뺀다고 빼놓았는데 그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온전치는 않지.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16번이라고 번호가 매져 있고 동그라미 1, 2번이 있는 게 옳은지 그른지만 보자. 응? 그럼 1번은 어떻게 돼? 16번 1번은. 그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범위, 위법행위라고 인정되는 범위는 성문법 위반뿐 아니라 불문법 여러 가지 원칙 위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니까 다 인정하지? 여러 번 나왔지 아까? 1번 O, 2번은 응? 공무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데 그 의무가 뭘 위한 의무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지?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라거나 아니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의무. 이렇다면 그 의무를 공무원이 위반했어도 개인에게 배상 책임은 없어. 그치? 적어도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배상 책임 인정합니다. 그러면 2번에 어떻게 돼? 적어도 첫째 끝에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의무래야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이것도 맞는 거야. 1, 2번 다 맞습니다. 1번, 2번 다 오고. 자, 번호상으로 19번은 틀린 거 오르래. 소방지에서 났네. 야, 1번 안 했지. 성범죄 담당했던 경찰이 어떻게 했어? 응? 술집 가가지고 막 성범죄 피해자 막 인적사항 다 막 떠들고 막 이거 뭐야? 이건 인권 보호해야 되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응?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 그 다음에 2번은 야, 이것도 지문 4번은 배운 게 3번 지문을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건데 하여튼 오늘 안 배운 거 뺀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 하는 거야. 1번 맞고 2번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내리게 하고 그 차량은 열쇠 뺏고 차량은 저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응? 이놈이 자기가 차를 도로에서 빼야겠다고 열쇠 달라고 경찰에게 해서 열쇠를 넘겨준 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다. 배상 책임 인정한 거. 근데 셋째 줄에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지? 동그라미 2번 X입니다. 응? 동그라미 2번이 X고. 자, 그 밑에 4번은 어떻게 돼?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이거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딴 사람한테 팔고 유통시킨 사람, 그게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인 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 인정된다는 거. 아까 읽었잖아. 응? 다 시험에 쓰였던 거. 지문. 네. 그래서 거기에 1번이라고 이제 번호는 매긴데 이거 X잖아. 끝에 가면 어떻게 돼? 두 번째 끝에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을 경우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 있다는 게 판결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규정이지. 국가배상법하고 좀 다른 규정.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요거 방사능 오염 요건 X다. 응? 그리고 거기에 위에 있는 1번 지문, 2번 지문, 2번 지문도 X고 그 위에 1번 지문만 O고. 그지? 그래서 내가 원래 이게 뒤에 최근 거부터 하면서 이 문제는 4개 지문 중에 이것만 오늘 배운 거네? 그럼 그것만 따로 떼서 원래는 OX로 이렇게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예전 거로 돌아가 보니까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지문 구성이 돼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걸 또 앞에서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짬뽕이 돼 버렸어. 그런 거다 하고. 그다음에 20번이라고 번호 매겨진 건 어때? 예, 군무원 시험이네. 틀린 거 올라라. 자,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한 게 위법이라고 평가돼요. 네.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당연히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거부한 행위가 위법이고 그 위법하게 한 데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건 손해배상의 기본 요건입니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틀린 거 오라 그랬나? 그랬으면 아직 답이 안 났고. 2번은 자, 2번도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행정기관에게 뭐뭐 해라 이렇게 이제 의무를 딱 부여했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법률을 따라서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이 없이 안 하면 위법한 부작용,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되고 그거는 법체행정에 위반돼서 위법인과 동시에 헌법 위반도 된다. 3번은 유흥주점 사건. 아까 군산시 유흥주점 사건 있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만 배상 책임 인정됐어? 그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 소방에만 책임을 인정했고 군산시 그리고 경찰의 책임은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 3번은 뭐 유흥주점 나왔고 질식해서 사망한 사건에서 셋째 줄 그 용도 변경하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이거 군산시 공무원들이 단속 제대로 안 한 거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지만 그 질식 사망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는 배상 책임 인정 안 됐잖아. 근데 이거 끝에 가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게 잘못된 거지. 상당히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군산시는 배상 책임 없다는데 존재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겁니다. 3번. 여기는 뭐 아까 따로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건가? 이렇게 여기는 좀 어떻게 되지? 자, 20번에 3번. 자, 21번으로 번호 얘기한 거. 자,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피해자가 이 행위하는 자가 실제로 공무집행하는 게 아니라 알았는지 뭐라는지 상관없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만 가지고 직무집행이냐 아니냐 판단하지. 피해자가 직무집행하는 거 아니라 알았더라도 상관없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 X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그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1번 X 답이 나왔네. 21번에 1번. 응? 2번 공무원의 2번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 원칙이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해자 측의 잘못은 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응? 피해자 있고 3번은 맞지? 아니 손해배상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되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데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그 요건이 또 충족돼야 돼. 그러니까 앞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위법하게 했다고 해서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는 곧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따져봐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3번 맞고 4번 좀 틀렸지? 아 맞지? 야 거기 보면 공무원이 서류 위조했잖아. 인사 담당 위조했다 그래서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 안 된 건 아니잖아. 응? 이거는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했죠. 응? 두째 줄에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안 된다 그래서 X입니다. 외관상 직무집행위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X고 4번은 야 군대 교도소에서 탈영병 응? 민간인 상대로 강도살인 뭐 이렇게 쓰면 군대 영창관리 잘못한 그것하고 손해사의 인과관계 있다.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그 사건 아니야? 영창관리 잘못. 반면에 군 병원 나오면 어떻게 돼? 그거는 군 병원 이 관리자들의 잘못하고 손해사의 인과관계 없다고 봤지? 그러니까 군 영창하고 군대 영창하고 군 병원하고 구별할 것. 잘 나온다고? 군 영창 나왔지? 그 다음에 군 교도소는 판례는 원래 군 영창인데 군 교도소라고 바꿔서 낸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 번호가 막 꼬였다, 그지? 1, 2, 3 이것도 내가 이렇게 이제 여러 문제에서 오늘 배운 거와 관련된 지문만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하는 게 꼬여버렸어. 그러니까 21번에 1번은 21번에 1번 X 틀린 거 1번 또 2번은 맞고 3번도 맞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래쪽에 2번 이거 틀렸지? 위조하는 행위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됐는데 안 됐다 그래서 그 틀렸고 그지? OX로 접근하자고. 그 다음에 군 교도소 이거는 O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이거 인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조한 거 이거 뭐야?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 근데 관련성 인정 안 된다. 이거 위에 동그라미 이거 중복이 됐네. 이건 X지. 자 22번도 똑같아. 막 섞여 있어. 응? 그러면 지문이 5개 있는데 이거 올해 국가직 문제다. 응? 올해 국가직. 자 1번 어때? 번호 1번 공무원이
자기 직무 담당하는 관련 법도 모르고 필요한 공부를 안 해갖고 필요한 지식도 못 갖추고 법 해석 잘못했다면 공무원한테 과실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 응? 지문 1번 O, 지문 2번 X. 뭐야? 사경작용은 제외. 그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X지? 네, 3번 질문은 가해공무원 특정해야 됩니까? 특정할 필요는 없죠? 특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X.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4번은 뭐냐면 국가가 여기 이제 구상 얘기 나오지, 구상권. 그러니까 이제 언제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배상해준 돈 공무원한테 물어내. 어느 때 할 수 있어? 공무원에게 큰 잘못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위법임을 알면서 한 거, 고의가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되는데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국가가 배상해준 돈 공무원한테 물어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내야 하는 그것도 반드시 물어내야 하는 게 아니야. 법 규정이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재량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 보고 물어내라고 안 할 수도 있고, 물어내라고 할지라도 이게 또 뭐야? 그 상황을 다 따져보고 배상해 준 돈 전부 물어내 할 수도 있고, 국가가 배상해 준 돈에 너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넌 30%만 물어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항상 전액을 물어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따라서 여기 틀렸어. 국가가 배상해 준 돈 전부 물어내라고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물어내야 할 수도 있고 전부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그 재량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따라서 그럼 뭐야?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인 거지. 응? 1번이 답이고 2, 3, 4는 다 X고, 그지?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 응? 이건 오늘 배운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궁금한 사항이 이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 수행해서 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게 돼 있잖아. 그런데 궁금한 거 있죠. 내가 이제 피해자인데 국가한테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알아. 근데 국가한테 배상 청구해서 받으면 그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받는 거야. 응? 근데 난 그거 싫고 나한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개인한테 청구해서 배상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국가한테 배상 청구 안 하고 공무원한테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 건가? 근데 할 수 있대요. 판례. 법에는 명시 안 됐지만 국가한테 청구하지 않고 가해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대. 근데 가해 공무원이 어느 때 이제 배상할 책임이냐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한테 청구하면 공무원도 배상해야 된대. 공무원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대. 공무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나 선택을 할 수 있대. 피해자가. 그럼 피해자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지만 경미한 과실, 경과실만 있으면 이때는 국가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는 국가한테만 청구해야 된대.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는 없대. 응?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번호 1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마지막이다. 응? O야, X야? 뭐 O야? 응? 응? 가만 있어봐.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구나. 응?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한 거네. 그냥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된다.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네. 그치?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배상 책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국가의 배상 책임 얘기니까 맞는 겁니다. 미안해요. 응?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5입니다. 5. 5.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를 2번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2번으로 하면 되겠어요. 응?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옳은 거 1번이고. 그지? 1번이고 맨 아래 있는 1번도 옳은 거니까
둘 다 1번이 되겠네, 그지? 네. 자, 아이고, 이 시간 때문에 오늘 뭐 또 저 뒤에 수업이 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부렸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해배상 제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손실보상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11월 하고 12월 달 끝나기 전에 이제 저기 뒤에 그 소송까지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1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문제 연습을 집중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 많이 알아도 실제로 문제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문제에서 점수 나오는 것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문제를 연습하면 맨날 판례도 뭐 나왔던 거 또 조금 표현 다르면서 똑같이 또 나오고, 이제 뭐냐면 보는 순간 뻔한 문장들이야. 보는 순간 바로바로 딱딱딱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시험장에서 읽어보고 이게 맞는 건가 같은 거 이거 고민하는 거 이미 늦어요. 시간 내 문제도 못 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풀면 학교 가기 힘들어요. 행정법은 시간을 한 12, 3분 내에 다 풀어야 돼. 그렇게 풀 수 있어. 문제 연습을 쫙 하면 그냥 보는 순간 딱딱딱 그냥 답이 나오게끔. 이 워낙 익숙해져서 이게 학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문제 연습하면서 봤던 거 그냥 똑같아. 시험지에 그대로 있어 다. 그냥 편하게 딱딱딱 찍고 그 남는 시간을 영어에 할애해서 영어를 시간도 할애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서 거기서 판단한다? 그 시간 다 잡아먹어. 응? 그러면 늦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